5학년 4반 친구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덕구락스, 오늘 우리는 사회과목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나오는 장면은요, 이제 며칠 전에 있었던 신입생 선발 추첨하던 장면인데요. 자, 추첨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진 영상을 이렇게 틀었습니다. 그 순간 선생님을 포착을 해서 사진을 찍었네요. 자, 여러분도 5년 전에 이러한 선발 과정을 통해서 추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학교에 들어왔거든요. 자, 미리 들어올 신입생들에게 우리 박수를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배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조선 새로운 시대를 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번 조선 시대를 배우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주제, 바로 소주제, 조선의 탄생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나라의 기틀을 세우기 위한 노력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고려의 나라 기본 정신은 바로 불교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나라로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는 불교와는 또 다른 것을 이제 기본 정신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유교였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유교의 밑바탕에는 어떤 것들이 깔려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유교는요, 상하 관계를 토대로 형성되었습니다. 상하 관계를 강조했는데요. 자, 위쪽에 있는 것이 상, 아래쪽이 하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요. 자, 위쪽에 왕이 있으면 그 아래는 신하가 있다. 그리고 부모가 있으면 자식이 있다. 그리고 양인이 있으면 천인이 있다. 그리고 중국이 있고 그 주변은 전부 다 오랑캐다. 자, 이렇게 유교의 기본 정신은 상하관계에서 비롯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과 신하 사이에는 이제 뭐가 강조된다? 바로 충이 강조되고요. 부모 자식 사이에는 효가 강조되는 이런 형태로 전개가 된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이 있고 그 주변은 전부 오랑캐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 조선도 오랑캐라는 소리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또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선은요, 작은 중국이라고 이렇게 일컫습니다. 본인들 스스로. 그렇죠.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작은 중국이라고 일컬으면서 우린 오랑캐가 아니야 라고 또 주장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소중국이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유교가 어떻게 기반이 되었는지 한번 교육기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기관 크게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것은, 이 고등교육이라는 것은 대학교육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고등학교는 중등교육에 속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초등교육은 바로 서당이고요. 자, 중등교육 보겠습니다. 자, 한양, 그 당시에 수도죠. 한양에는 이제 사부학당이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또 지방에는 이제 향교라는 것을 만들어서 유학을 공부시킵니다. 유교를 연구한 학문이 유학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등교육기관은 바로 성균관입니다. 어디 설치되었을까요? 바로 한양에 설치되어 있었겠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선생님이 색깔을 칠해놓은 게 있고 색깔을 안 칠해놓은 게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수준에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단어는 서당, 향교, 성균관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사부학당은 여러분들이 저 위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접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되겠습니다. 자, 초등은 서당, 중등은 향교, 고등은 성균관,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지방에도 교육기관을 두었다, 그 정도 내용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조선의 관리가 되기 위한 제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의 관리가 되려면 과거 제도를 통해서 관리가 되었는데요. 자, 이 과거 제도는요, 조선에서 처음 시작된 건 아닙니다. 이미 고려 시대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와 비슷하게 이제 통일신라 시대에도 이렇게 시험을 통해서 관리가 되는 제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시대의 관리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관, 무관, 기술관, 이렇게 세 가지 관리로 나눠지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우대되었던 관리는 어느 관리였을까요? 바로 문관입니다.
자, 문과는 그러면 어떤 시험을 보았느냐? 바로 문과를 보았습니다. 유학 경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문장 짓기를 통해서 선발되는 과정, 문과고요. 자, 무과는요, 무과라고 하는 시험 과정을 통해서 무관이 되었는데 말타기, 활쏘기와 같은 이런 이제 무예와 관련된 시험을 보고 관리가 되는 무관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기술관 보겠습니다. 자, 기술관은요, 의학, 법률 등의 기술을 이렇게 통해 가지고 관리가 되는 그런 제도였는데요.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뭐 의사가 되는 거, 판사가 되는 거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조선시대에는 이 잡과를 통한 기술관은요, 비교적 문관에 비해서 천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사회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콕콕인데요. 나라의 기틀을 세우기 위한 노력. 자, 바로 나라의 기본 정신부터 바로 잡았다. 무엇이더라? 바로 유교더라. 자, 교육제도는 서당, 향교, 성균관. 자, 이렇게 초등, 중등, 고등 교육기관의 체계를 바로 잡았고요. 그리고 관리 등용 같은 경우에도 과거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선발을 했는데, 특히 이 유학과 관련된 문과를 가장 중시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끝나면 굉장히 아쉽죠. 자, 여러분들이 오늘 생각할 거리를 선생님이 좀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은 이제 조선의 3대왕 태종이 과연 이 나라의 기틀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했고, 그리고 그 고민 속에서 어떤 제도를 만들었는지를 직접 한번 우리가 실행해보고, 그리고 실제 태종의 만들었던 제도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태종의 고민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종의 마음 읽기입니다. 자, 태종의 고민 첫 번째는요. 자, 다른 왕족이나 신하들이 개인적으로 병사를 거느리고 있어서 언제든지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였습니다. 자, 이래서 이 고민을 이제 태종은 어떤 식으로 해결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상황은 뭐냐면요. 바로 나라의 수도인 한양을 제외한 전국의 지역을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자, 한양 같은 경우에는 태종이 머무르는 궁궐이 바로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뭐 다스릴 수가 있는데, 전국의 다른 지역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다고 해요. 자, 이렇게 태종의 두 번째 고민 보았고요. 네, 태종의 세 번째 고민 보겠습니다. 자, 왕이 모든 지역을 둘러보며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어떤 묘책을 바로 만들어냈을지 우리가 태종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자, 다음 네 번째는요. 각종 공사에 인력을 동원하고 나라의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인구를 최대한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자, 여러분이 태종이라면 과연 어떤 식으로 인구를 정확하게 파악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가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이 고민 여러분들이 한번 태종에 대해서 고민을 해가지고 와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만이 또 창의적인 제도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 여러분들 실제로 어른이 되어서 그리고 중요한 이렇게 관리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창의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